반갑습니다 여러분, 전한길입니다. 오늘이 2024년 12월 17일입니다. 비상계엄 선포된 지 2주가 지났고 국회 탄핵안이 통과된 지 이제 3일이 지났습니다. 이러다가 대한민국이 침몰하는 건 아닌가? 그리고 앞으로 대한민국 미래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걱정하고 계실 겁니다. 언론에서는 이렇다 저렇다 말들도 많고 국민들을 갈라놓게 하고 판단을 흐리게 합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은 꿈에라도 거짓말하지 말라 라고 하셨던 도산 안창호 선생의 말씀처럼 오직 진실 그대로만 여러분들에게 제가 욕먹을 각오하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당에서는 헌법재판관 9인이 돼야 되는데 현재 6인밖에 없으니 3인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당에서 제안하는 3인을 국회에서 제안할 테니까 빨리 정부에서 받아들여 달라. 그래서 빨리 9인 체제 만들어서 모든 결정을 9인 완성된 헌법재판관들에 맡기자라고 하는데 여당에서는 또 유불리를 따지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당에서는 대통령들 이 틈을 타서 국무총리 대행체제 아닙니까?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도 반발이 있었고 기업하는 사람들에게는 치명적인 바로 양곡법과 노란봉투법까지 통과시키고자 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 이것도 반대한다면 국무총리 너도 탄핵하겠다 협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지켜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다시 또 분열되지 않습니까? 지금 다 알다시피 대한민국을 전 세계인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참 웃기지 않습니까? 이 대한민국이 전 세계인들로부터 또 우방으로부터 우려를 받고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민주주의의 핵심 근간 중에 하나가 바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삼권 분립일 것입니다. 권력 독점을 막아서 서로가 견제하게 하면서 그러면서 국가의 주인인 우리 국민들의 권리와 그리고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주기 위한 그런 제도일 것입니다. 또한 민주주의의 통치는 사람에 의한 통치가 아니라 법에 의한 통치, 이름하여 법치주의를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또한 마찬가지로 12월 3일 날 선포된 비상계엄은 법에 어긋나므로 그 법에 따라서 역시 대한민국 국회에서 탄핵을 가결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들이 심판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은 헌법재판관의 법에 따라 양심에 따라 판결하기를 기다려야 되는 것이 법치주의의 기본일 것입니다. 반면에 헌법재판소에 몰려가서 판결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또다시 떼거지로 모여가지고 찬반 논쟁 벌이고 이쪽에서 집회하고 저쪽에서 집회하고 이런 것은 모두 법치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린 것 아니겠습니까? 헌법재판관들을 협박하는 게 되게 말이 됩니까 이게? 여당 야당 마찬가지로 압박 넣지 말고 헌법재판관들이 공정하게 심판할 수 있도록 기다리는 것이 국민들 보는데도 바람직할 것입니다. 민중은 오늘을 생각하고 지도자는 내일을 생각해야 된다. 민중은 감성적이고 지도자는 이성적이어야 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께서 성숙된 시민의식을 가지고 이제는 각자 생업에 열심히 종사하면서 부디 대한민국이 외국에서 볼 때 해외 다른 나라 국민들이 볼 때 분열된 나라, 싸우는 나라가 아니라 법치에 따라서 저렇게 탄핵도 될 수 있고 다시 또 법에 따라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통치가 이루어지는 참 멋진 나라구나 라는 그런 모범이 되기를 다 함께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세계적인 위상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국력이 세계에서 6위랍니다. 제조업은 5위, 군사력도 5위, 수출액도 6위고 우리보다 인구가 2배가 넘는 일본과 드디어 올해는 수출액이 비슷해졌습니다. 저 북한에서 김정은 공산당 치하에 있는 북한보다 우리나라는 GDP가 무려 30배가 더 많습니다. 수출액은 얼마나 더 많은지 압니까? 무려 900배가 많습니다. 이런 대한민국의 위상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우리 대한민국에는 다들 느끼겠지만 진보 보수 간의 갈등이 극에 달하게 되고 좌우의 갈등이 극에 달하게 되고 세대 간 갈등, 남녀 간 갈등, 노사 간 갈등까지도 너무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급기야 지금 이 시대 21세기 있어서는 안 될 이런 비극적인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이라는 이런 일이 발생하고 정말로 눈앞이 캄캄합니다. 이러다 다시 대한민국 무너지는 거 아닐까?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될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눈앞이 캄캄할 겁니다. 하지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중요할수록 간단하고 위대할수록 상식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대한민국 희망을 가지고 상식을 되살리면 됩니다. 정치가들은 정쟁을 줄이시고 대한민국을 생각했으라도 여야간 양보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생각해 주기 바라고 경제인들은 열심히 자기 사업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근로자분들은 열심히 일해주시고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공무원들은 각자 맡은 바에 최선을 다하면 그것이 바로 나라가 안정되고 다시 한 번 더 대한민국이
더욱더 도약할 수 있는 우리 과거 역사 100년 동안에 이보다 큰 전성기가 없었지 않습니까? 이런 전성기 기회가 왔는데 여기서 다시 침몰한 것은 너무나 우리 후손들에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혼란을 틈타서 북한 공산당이 좋아할 만한 사회 분열을 조장하고 갈등을 더 부추기고 자기 이익만 생각하고 국가와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이런 세력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호히 뼈치게 해야 되고 매의 눈으로 감시해야 될 것입니다. 정치하시는 분들 국민을 두려워하십시오. 국민들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제발 국가를 위한 정치해달란 말입니다. 지금 정치에 대한 실망이 얼마나 큰지 아시지 않습니까? 이건 누구 책임입니까 지금? 꿈에라도 거짓말하지 말라. 나는 도산 안창호 선생의 가르침대로 저는 제가 가르친 청년 세대들과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해서 그들에게 대한민국 현실은 이렇다, 역사는 이렇다에 대해서 팩트로 제가 안내해 줄 겁니다. 그래서 미래 세대들이 더욱더 대한민국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은 세계적으로 더 잘할 수 있다, 전 세계가 다시 1등할 수 있다, 강한 대한민국, 통합되는 국민, 그리고 평화 통일되는 대한민국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록 욕먹더라도 진실을 말할 것입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의 가르침을 그대로 실천해 볼 것입니다. 이 영상을 저는 모든 국민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대한민국 일어나자, 뭉치자, 희망이 있다, 이걸 심어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보셨다면 전 국민들에게 링크해 주시고 알려주십시오. 다운받아서 그냥 올려줘도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청년 세대, 미래 세대들에게 희망스러운 대한민국, 3포, 5포 세대가 아니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희망 있는 대한민국, 그런 정책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